여러분, 요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 절차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신분증을 촬영하고 본인 인증 문자를 받고 심지어 영상통화로 얼굴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여기에 한 가지 절차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얼굴 인식입니다. 정부는 이것이 보이스피싱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곧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될 이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매우 명확합니다. 휴대폰 신규 개통, 유심 재발급, 그리고 명의 변경 과정에서 안면인식 기반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얼굴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본인 증명 수단이라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매우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얼굴은 미조하기 어렵고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인증 수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얼굴 정보는 도대체 어디에 저장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정보는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될까요? 누가 그것을 관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까요?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면 즉시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가 유출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통신사에 연락해서 새 번호를 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지어 신용카드 번호도 도난당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떨까요? 얼굴은 다릅니다. 한번 수집된 얼굴 정보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명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얼굴의 구조와 특징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얼굴 인식 시스템에 저장되는 숫자 데이터, 이른바 얼굴 템플릿만 있어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실제 얼굴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복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휴대폰 하나를 개통하면서 무심코 제공한 얼굴 정보가 10년 후, 20년 후, 심지어 30년 후까지도 여러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생체 인증 수단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유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얼굴을 도난당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개인적이고 바꿀 수 없는 신체 정보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마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미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얼굴 인식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그 사람은 억울하게 구금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홍콩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죄자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상사의 얼굴을 완벽하게 복제했고 그 가짜 얼굴로 화상회의에 참석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2025년에는 디스코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등 여러 플랫폼에서 수만 장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얼굴은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얼굴은 범죄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실시간 열쇠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사진을 훔쳐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한 장만 있어도 그 사람의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실시간으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해킹일 수도 있고 내부자의 범죄일 수도 있고 시스템의 허점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얼굴 데이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그 얼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로 본인 인증을 통과하고 여러분의 명의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합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열 수 있습니다. 많은 금융 앱들이 얼굴 인식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은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폰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항변할 것입니다.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휴대폰을 개통한 적도 없고 그런 대출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냉정하게 답할 것입니다. 얼굴이 일치합니다. 본인 인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비밀번호라면 바꾸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라면 변경하면 됩니다. 하지만 얼굴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체 정보는 이미 범죄에 사용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얼굴이 범죄의 도구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세계가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인터넷에서 얼굴 사진을 무작위로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얼굴은 국가나 기업이 마음대로 수집하고 쌓아둘 수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개인의 가장 본질적인 신체 정보이며 이에 대한 권리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원본 얼굴 이미지는 즉시 파기해야 하며 얼굴 인식이 아닌 대체 인증 수단을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종이 위에 쓰인 이 지침들은 매우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권고사항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항상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은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려 할 것이고, 감독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얼굴 정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장되고 관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의 얼굴 인식 의무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개인적이고 변경, 불가능한 생체 정보를 국가와 기업의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맡기겠다는 선택입니다. 물론 편리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여주면 모든 인증이 순식간에 완료됩니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평생 바꿀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신체 정보라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 거래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지 말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명의 도용을 막는다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얼굴 인식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대체 수단은 정말로 없는 것일까요? 다중인증, 생체 정보와 비생체 정보의 조합,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확인 등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얼굴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던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비밀번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설정 버튼이 없는 비밀번호입니다. 한번 털리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비밀번호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유일무이한 식별자입니다. 이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통제권을 일부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다가올 이 변화 앞에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동의하실 건가요? 편리함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니면 한 번쯤 멈춰서서 이 시스템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인지, 우리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질문하실 건가요? 이것은 단순히 휴대폰 개통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프라이버시, 우리의 신체적 자율성, 그리고 우리의 디지털 미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순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요구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러한 의미 있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